31페이지에 18번에 2번에 있던 환매가 있었는데요. 환매. 얘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얘도 이제 매매를 배웠으니까 얘가 매도인, 매수인, 토지를 팔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환매 특약을 동시에 한 거죠. 내가 팔지만 다시 살게. 이 특약을 동시에 한 거예요. 환매 특약을. 환매 특약부 매매 이렇게 부르죠. 동시에서. 매매 계약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환매 특약에 따라 환매 등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환매 등기가 된 토지다. 이렇게 되고. 얘도 중개할 수 있네. 토지, 건물이면 개인 거면 다 중개할 수 있어요. 얘가 또 팔 수 있거든요. 그래도. 병다시에게 팔면 개공이 가서 설명만 해주면 돼요. 야, 네가 살려는 토지에 환매 등기돼 있고 환매 등기돼 있으면 환매권자 갑. 얘가 너한테까지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어. 이렇게. 그럼 환매권 행사하면 소유권 상실이거든. 그러려고 지금 환매 등기 해놓은 거잖아요. 환매 등기돼 있으면 누구한테 팔든지 간에 환매권 행사해서 찾아올 수 있으니까. 얘는 소유권 상실. 그걸 설명해 주면 된다고요. 중개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환매권, 이것도 채권인데요. 등기가 됐으면 등기된 환매권 팔죠. 팔 수 있어. 갑이 갑다시에게 팔아요. 환매권 이전, 양도 파는 거예요. 계약으로. 얘가 이제 계약으로 환매권을 사서 갑다시가 환매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요. 중개할 수 있다. 계약으로 하는 건 중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환매가 나오면 다 오. 환매 등기가 된 토지 오. 환매권 이전 오. 아까 환매 계약 그런 것도 다 오. 다 오. 계약으로 하는 건 중개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안 되는 게 있네. 이게 아직 안 나왔거든요. 다른 건 다 나왔어요. 네. 환매권 행사. 환매권을 행사하겠대. 얘는 중개할 수가 없다. 왜냐면 환매권이 성격이 형성권, 일방적으로 행사해. 계약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갑이나 갑다시가 계약으로 환매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거야. 형성권. 이거는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환매권 행사. 요것만. 다른 거는 환매 보이면 다 오. 중개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보시면 되고. 32페이지에서 19번 기출문제인데 중개업 설명 옳은 거. 1번은 우연한 기회에 했으니까 중개업이 아닌 거고 우연한 기회니까 업을 한 게 아니니까. 2번은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일반인이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을 했어요. 중개업이 안 되나? 되죠. 일반인도 중개업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일반인도. 그럼 일반인이 중개업 요건을 충족시키면 어떻게 되는데?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되는 거죠. 좋아할 게 아니라고. 일반인도 중개업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충족되면 처벌되는 거예요. 무등록 중개업으로. 2번도 틀렸고 중개업에 해당하는 거고 그래도. 3번은 컨설팅의 부수에서 했어도 중개업이 되고 틀렸고. 무진장 나왔네 보니까 이거 시험에. 팔리기 때문에 그래요. 4번은 토지만 취급했대요. 뒤에 가로하고 토지 전문 중개요. 가능해요. 답은 4번. 토지만 취급해도 돼. 분양권만 하겠대요. 돼요. 분양권 전문. 상가만 하겠대. 상가 전문. 된다고. 4번 답이고. 5번은 금전 소비대체에 부수한 것도 중개업이 된다. 그거. 얘도 여러 번 나왔죠. 그러니까 중개업 관련 판례들, 이따 나올 중개 대상물 관련 판례들은 다 알고 있어야 돼. 너무 자주 나오잖아. 시험에. 답은 4번이고요. 20번도 풀어볼게요. 용어 옳은 거 1번. 공인중개사 외국에서 자격 취득한 자 포함되지 않는다고. 틀렸고. 2번 중개업은 다른 사람 의뢰 보수 유무와 관계없이 관계가 있어야지. 관계없이가 아니라. 무상은 안 되니까. 그 다음 3번은 법인이 사원 이사급이죠. 임원 이사급 사원 이사급인데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가 소공이 아니다가 아니라 포함되잖아. 자격증 있는 이사급은 소공에 포함된다. 포함된다. 4번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맞는데 공인중개사로서가 틀렸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요거 많이 틀렸어요. 사람들이. 시험장에서 잘 안 보였대. 물론 틀리고 나서 되는 핑계 중에 하나야 그게. 맨날 잘 안 보인대. 안 보여. 이상하게 안 보여. 5번. 5번은
중개인이 어떻게 판단한다? 아유, 객관적 판단. 답은 5번. 판단 기준은 객관적 판단.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겉모습만 가지고. 항상 판단 기준은 객관적 판단.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지? 자, 21번부터는 중개대상물 문제예요. 중개대상물 5가지가 있는데 얘는 외우시는 게 아니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5가지. 중요한 건 판단 기준. 그 5가지에 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그런 거 안 되잖아요. 아무도 안 틀려. 이제 판례 2가지가 있죠. 뭐가 있었냐면 권리금.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왜? 5가지에 속하지가 않아요. 권리금은 돈이잖아. 영업시설, 영업상 노하우, 권리금으로 주고받는 거, 돈은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금전 소비대차 중개할 수 없잖아요. 돈은 5가지에 속하지 않으니까 안 된다. 그리고 대토권도 안 된다 그랬어요. 얘는 토지를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지 토지가 아니에요. 질문, 어업권 그런 거 되나요? 안 되잖아요. 어업권 그런 거 안 된다고. 왜? 중개대상물 5가지에 속해 있지가 않으니까. 어업권이 뭔 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중개해? 뭐야 도대체 이거. 안 된다고 그런 거. 마찬가지 토지를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도 5가지에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토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안 된다.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중개대상물 5가지에 속해 있어야 되고 거기 속하면 특히 토지 건물이면 국유, 사유 판단. 국가 거면 안 되고 개인 거면 되고 다른 판단 기준이 없어요. 또 국가 거면 국가 거라고 좀 냄새를 피워줘. 금방 알 수 있어 우리가. 공용 수용, 된 토지 그런 거 안 되죠. 소유권 빼앗긴 거니까 그런 것들은. 낚이는 거 주의해야 돼요. 몇 가지 해볼게요. 낚이는 거. 공유 수면 그러면요. 물이죠. 물은 국유예요. 하천, 호수, 바다, 국유. 그래서 안 돼. 물은 국유.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왔네. 개인이 공유 수면을 매립했대요. 개인이. 매립하여 준공된 토지 이렇게 나왔어요. OX, O. 이게 지금 공유 수면을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 얘는 뭘 물어보는 건데? 맞아요. 개인, 토지잖아. 되는 거지. 개인 땅인데. 준공검사 받으면 바로 소유권 취득해요. 개인 토지.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분묘. 이런 것도 안 되네. 분묘나 분묘기지권 안 돼요. 중개할 수가 없어. 귀신 나온다고 이런 거 안 돼. 근데 분묘가 수개 여러 개 있대요. 수개에 있는 임야다 뭐 이렇게 나왔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분묘를 물어본 게 아니라 임야를 물어본 거잖아. 분묘가 있는 임야니까 내 땅이니까 되는 거지 이거. 분묘를 물어본 게 아니니까. 낚이는 거 주의해야 되고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유치권 성립 그러면요 안 되거든요. 유치권은 계약으로 생기질 않아요. 당연히 생겨. 받을 돈에 의해서 점유하면 생겨 그냥.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할 수 없어 이거는. 유치권 이전 그러면 돼도 계약으로 하는 거니까. 계약이 아니니까 안 되는데 유치권이 성립된 건물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돼요 안 돼요? 되죠. 왜? 건물을 물어봤잖아 이것도. 유치권 성립을 물어본 게 아니라 유치권이 성립되어 있는 건물을 물어봤잖아요. 건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토지 건물이면 국유 사유 판단해서 개인 거면 된다. 미등기, 무허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개인 거면 그냥 다 되는 거야. 이렇게. 가압류, 가처분 전혀 중요하지 않아. 가압류가 돼 있어도 내 거, 가처분 돼 있어도 처분 금지 가처분 돼 있어도 내 거니까 되는 거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돼 있대요. 그래도 내 거니까 되는 거고. 우리는 국유, 사유만 잘 판단하면 된다. 소유권 빼앗기는 게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공용 수용, 된 토지. 그건 국유, 안 되는 거. 그리고 건물에서는요. 분양권 문제가 있죠. 이제 이것도 이제 정리를 해야 돼. 판례는 건물을 둘로 나눠서 다 지어진 거 되고 다 안 지어졌는데 동호수가 특정된 것도 장래에 건축될 건축물 그러면서 된대요. 동호수가 특정된 거는. 그건 이제 판례인데 옛날 판례예요. 이건 이제 한 30년 넘었어. 이건 진짜 옛날 판례야. 옛날에 우리가 입주자 공고 보고선 청약을 넣어요. 청약 넣어서 당첨이 되는데 옛날에 30년 전에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되고 그냥 당첨만 딱 됐대요. 그걸 당첨권 이렇게 불렀어요. 당첨됐다고. 같은 말이 입주권. 또 당첨되는 순간부터 동호수가 특정되고 당첨되는 것도 있어요. 당첨권. 같은 말은 입주권. 그러니까 입주권 종류가 두 가지가 있던 거지. 동호수가 특정된 거, 안 된 거. 두 가지. 자, 얘는 추첨을 통해서 동호수를 특정을 먼저 시켜요. 동호수를. 그 다음에 뭐냐면 분양계약을 체결해요. 분양계약 이제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제 이게 뭔데 분양계약이. 매매계약 1번 타자라니까. 처음 파는 거를 그냥 분양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매매 1번 타자는 분양. 근데 요거 분양계약은 동호수가 특정돼야 체결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바로 분양계약 체결이 안 돼. 왜 그러죠? 뭘 살지는 알아야 될 거냐. 이게 매매계약인데 뭘 살지는 알아야지. 그죠? 또 동호수가 특정돼야 분양 대금이 결정되는 거예요. 1층과 로얄층이 분양 대금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건을 얼마 주고 살지는 알아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분양계약 체결하고. 그럼 얘는 바로 가서 분양계약 체결하면 되네. 이미 동호수가 특정됐으니까. 그 다음을 판례는요, 분양권이다 그렇게 부르죠. 분양계약 체결한 다음을. 그러니까 분양계약이 입주권, 분양권을 나누는 기준. 분양계약 전 입주권, 후 분양권. 근데 이제 보세요. 중개대상물은 분양계약으로 판단하지 않아. 뭘로 판단해요? 동호수 특정. 동호수 특정이 중요해. 그럼 이제 질문. 분양권이래요. 혹시 이런 게 가능해요?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분양권.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분양권. 없어. 왜? 동호수가 특정된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 다음이 분양권인데? 이렇게 바로 분양계약 체결이 안 됐으니까 동호수가 특정된 상태에서 분양계약 체결했고 그 다음이 분양권이니까 분양권 이렇게 불러주면 얘는 무조건 동호수가 특정된 거예요.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분양권은 없다고. 얘는 그래서 중개대상물이 되는 거지. 분양권은 왜 중개대상물이 되는 거냐면 동호수가 특정돼 있으니까. 얘는 입주권이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됐으니까 안 돼요. 밑에 건요? 입주권이지만 동호수가 특정돼 있으니까 되는 거지. 동호수 특정으로 판단하니까. 그죠? 그래서 문제가 쉽게 나오면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입주권 이렇게 나와요. 안 되는 거 아무도 안 틀려. 여러분도 지금 안 틀려 그거는. 근데 얘랑 같은 말이 있네. 동호수가 특정 안 된 거. 판례가 쓰는 표현 분양 예정자. 이 단어가 보여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판례가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걸 분양 예정자 이렇게 불러. 분양계약 체결하기 전. 왜 분양계약 체결 못했냐면 동호수가 특정이 안 돼서. 그래서 분양 예정자 이 말이 보여도 안 되는 거다. 그럼 또 얘도 또 같은 말이 있네. 질문. 동호수가 특정된 거래요. 이거는 추상적인 거야 구체화된 거야. 구체화된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구체화된 이런 말이 보이면 아 이거 동호수가 특정된 거구나. 이렇게 단어 보고서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질문.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됐대. 특정이 안 됐대. 근데 이미 건축은 완료가 됐대요. 미분양 상태로 다 지어진 거예요.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됐는데 건축은 이미 완료됐다. 이거는 미분양 상태로 다 지어졌다. 그거예요. 돼요, 안 돼요? 되죠. 그건 돼. 왜? 다 지어졌잖아. 아파트가 눈에 보이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진짜 황당하지 않나요? 되는 거지. 그러면 동호수 특정은 언제 따지는 건데? 건축이 완료가 안 됐을 때. 다 지어진 건 그냥 무조건 되는 거야. 다 지어진 거는. 다 안 지어졌을 때는 동호수 특정을 따지면 되고 그렇게. 그리고 토지에서는 일부 문제가 나오는데요. 토지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개의 필지예요. 한 개의 필지. 얘의 일부래요. 그럼 뭐냐면 요만큼. 이걸 분필을 안 한 거야. 얘 따로 한 개 필지, 얘 따로 한 개 필지 분필해서 당연히 되는 거고 분필을 안 했어요. 이 전체가 한 개 필지. 전체가. 그중에 일부. 땅 조금. 앞마당 일부.
요거. 소유권, 저당권 이렇게 안 돼요. 사고 파는 거고요. 저당권은 담보로 맡기고 돈 빌리는 거 이렇게 안 돼. 이거 안 돼요. 거래가 안 되고 등기가 안 돼요. 소유권, 저당권 하려면 분필을 해서 따로 등록 등기를 해야 돼요. 이게. 근데 뭐는 되냐면 분필을 안 했어도 빌리는 건 되기 때문에 전세로 빌리고 월세로 빌리고 땅 위를 빌리고 지상권, 땅의 역할을 빌리고 지역권 이렇게 빌리는 건 된대요. 사고 팔거나 담보로 맡기는 게 안 되지. 자, 이제 지역권, 역할을 빌리는 거예요. 민법 시간에 배웠는데 승역지도 있고 요역지도 있고 뭐가 일부가 된다는 얘기일까? 역할을 승인해 주는 거, 역할을 필요로 하는 거. 승역지가 역할을 승인해 줄 때 일부로 승인해 줘도 된다고요. 역할을 필요로 하는 요역지는 일필지 전부 해야 돼요. 이것들은 민법 시간에 배우셨어야 되는데 배웠잖아. 이것들은. 질문. 그냥 이렇게 나왔대. 일필지 토지 일부다. 일필지 토지 일부 이렇게 나왔어요. OX 권리 안 나오고 이렇게만 나온 거야. 일필지 토지 일부다. 되는 거죠. 토지잖아요. 토지면 일부건 뭐건 되는 거지 뭐. 토지 건물이면 어떻게 판단하자? 국유사유, 개인 거면 된다. 다만 권리랑 연결되면서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지. 소유권, 저당권 그렇게. 그냥 일필지 토지 일부다. 토지 일부 그냥 된다고 그냥. 오, 일부도. 내 땅이니까 내 땅. 내 땅인데 안 될 리가 없잖아. 개인 거면 그냥 된다.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런 것들. 그리고 임목은 좀 이따 비교해보고 광업재단, 공장재단은요. 재산들을 묶어놓은 거예요. 재단은 재산들을 묶어놓은 건데 얘랑 좀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제 광업재단만 공부하면 공장재단은 내용이 똑같아요. 그냥 그러게요. 광업재단, 광산을 생각해보세요. 미채구리 광물, 석탄구리예요. 땅속에 박혀있는 거 국유예요. 그것도 국유. 그래서 광업권이란 권리를 설정받고 캐러 가야 돼. 내 땅에 있는 석탄도 내 마음대로 못 캐요. 내 게 아니거든. 석탄구리는. 광업권을 설정받고 캐러 가요. 기계, 기구를 캐고 또 뭐 공작물,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뭐 타고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토지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광산에서 광물을 캐는 데 필요한 재산인데 묶으래. 자, 묶는다는 건 어떻게 묶는다는 건데요? 1번 끈으로 묶는다. 2번 목록에 기재한다. 목록에 기재한다. 그게 묶는 거야. 목록에다가 요놈들을 다 적는 거예요. 광업권 적고 기계기구 적고 공작물 적고 토지 적고 다 적은 다음에 얘를 들고 와서 등기를 해요. 그럼 뭐가 되는데? 광업재단, 공장재단도 똑같대요. 그러면 광업재단, 공장재단 등기했어요. 등기하면 만들어지는데 이 등기 의미는 분리 독립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토지 얘를 따로 빼서 속해 있는데 이 토지만 따로 팔겠대. 안 된다고. 광업재단, 공장재단 덩어리채로 팔고 덩어리채로 담보로 맡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구성물들을 따로 빼서 사고 팔거나 담보로 맡기고 그렇게 하는 거 안 된다고.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등기를 했으니까 본인이. 근데 문제는 또 이거죠. 이제 광업재단 전체예요. 구성물, 토지 같은 거 그럼 뭔데? 일부잖아요. 광업재단이 전체, 구성물이면 일부. 얘를 따로 떼서 뭐는 안 된다? 소유권, 저당권 이렇게 안 된다 그랬죠? 덩어리채로 사고 팔고 덩어리채로 담보로 맡게 되니까. 근데 임대차, 빌리는 거는 된다. 얘랑 되게 유사하잖아. 전체에 대한 일부니까. 소유권, 저당권 안 되고 빌리는 거는 되고. 저것도 광업재단, 공장재단 그러면 전체, 구성물이면 일부, 소유권, 저당권 안 되고 임대차, 빌리는 거는 되고 그렇게 그런 것들도 되고.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겠다. 임목은 임목에 관한 법률이 2번 나온 적이 있어요. 시험에. 임목은 좀 더 자세히 봐야 돼요. 임목은. 일단 문제를 좀 풀어보면요. 33페이지에서 21번. 자, 중개대상물 설명 중 옳은 거. 1번은 뭐가 키워드? 분양예정자. 그럼 뭐라고 적어놔야 돼요? 동호수 특정, X,
분양 예정자란 말이 보이면 주저없이 달려가서 동호수 특정 X. 그러면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하는 거 보기 어렵다니까 맞네. 답은 1번.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2번은 뭐가 키워드? 동호수 특정. 동호수가 특정됐다고 친절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중개대상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개는 건물이 중개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건물에 해당하는 거라고요. 동호수가 특정된 거니까 얘는 중개대상물인 건물이 되는 거예요. 틀렸고 3번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공업소유권 시설물 각각 분리해서 중개대상물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얘네들이 묶어서 광업재단, 공장재단 덩어리치로 딱 되는 거라고. 4번도 마찬가지고 광업재단에 속한 광업권이 되는 게 아니라 광업재단이 되는 거고 광업재단, 공장재단 덩어리로 되는 거고 5번 가시기, 수목, 암석, 토사는 안 돼요. 밑에다가 독립성이 없음. 얘네들은 토지 팔면 그냥 같이 따라가는 거고 가시기, 수목은 토지 붙어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 뭐야 이거. 가식적인 거. 이렇게 가식적인 것들은 안 돼. 가식 떨지 말라고 이런 것들은. 안 돼 그냥. 암석, 토사는 토지 팔면 그냥 따라가는 거지. 따로 되는 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 됐고. 그 다음 22번은요. 요거는 알고 있어야죠. 뭐냐면 우리 법정자가 들어가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유치권 여기 유치권은 법정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성격이 법정담보 물건이거든요. 법정지상권 뭐 법정저당권도 똑같아. 또 주의사항 법정지상권과 그냥 지상권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그냥 지상권은 그냥 O 얘는 고민할 필요 없어. 소유권 O, 전세권 O, 지상권 O, 지역권 O, 임차권 O 그냥 뭐야 걔네들은. 근데 법정지상권 얘는 세모예요. 법정자가 들어가 있는 놈은 세모 즉 나눠봐야 돼. 설정, 성립 그러면 안 되고 이전, 양도 그러면 되고 계약으로 사고 파니까 생기는 거는 계약으로 생기지가 않으니까 중개할 수가 없어요. 우린 뭐만 중개할 수 있다? 계약만. 이거 생기는 거는 당연히 생겨서 중개할 수가 없어. 근데 요 이전, 양도는 계약으로 파는 거니까 중개할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나눠봐야 돼요. 얘네들은. 그럼 보세요. 1번은 22번에 1번은 지금 뭐라고 나온 거예요? 유치권 두 번째 줄에 이전이 가능하므로 유치권 이전이잖아. 이전이니까 얘는 중개할 수가 있는 거다. 성립 설정이라고 나오면 안 되죠. 생기는 건 안 되는데 이전이니까 된다. 2번은 동호수가 특정된 거는 되는 거죠. 기존 건축물도 되고 동호수가 특정된 장래의 건축물도 되는 거니까 된다. 3번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그거는 중개도 아닌 거죠. 일단 맞는 거고. 4번은 보수를 안 받고 요구 약속만 한 건 중개업이 아니다. 중개업이 아니니까 일반인이 그렇게 해서도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 안 되죠. 중개업한 게 아니니까 요구 약속은 중개업이 아니다. 5번 뭐가 키워드? 또 보이네. 분양예정자. 분양예정자 뭐라고 전화해야 돼? 동호수 특정 X. 분양예정자는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거니까 얘는 중개대상물 아니다. 5번이 틀렸네요. 매년 나오죠 사실은. 틀리면 안 돼 이런 것들은 이제. 단어 보고 눈치를 채면 된다고요. 분양예정자는 안 된다. 구체화된 거는 동호수가 특정된 거니까 되고 분양권 이렇게 나오면 그냥 된다고. 분양권은 동호수가 특정된 거 있잖아요. 아까 그렇게. 됐고 넘겨보면 23번 34페이지 23번 틀린 거. 약간 종합적인 문제인데 종합적인 문제 1번 자격시험 합격자인 자격증 교부는 시도지사가 줘요. 자격증을 맞아요. 다른 사람이 주는 경우가 없어. 무조건 시도지사가. 자격증에 국장직인 찍혀있대. 사기꾼이야. 말이 안 돼요. 국장이 주는 경우 없어요. 아니면 자격증에 대통령직인 찍혀있대. 거기 막 무궁화도 막 그려있고 막 보왕새도 날라다니고 장난 아니야. 되게 있어. 금태도 들러있대. 누구야? 사기꾼이야. 말이 안 돼요. 국장, 대통령이 주는 경우 없어요. 무조건 시도지사,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그 사람들 직인이 지켜있다고요. 다른 사람이 주는 경우가 없으니까. 2번은 우연한 기회에 있으니까 중개업이 아닌 거고 억울한 게 아니니까
계속적, 반복적, 영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어서. 3번은 뭐가 키워드? 특정 뭐 있잖아, 특정. 특정의 건물이니까 되는 거죠. 특정됐다는 얘기잖아요. 특정되면 된다, 그냥 그렇게. 특정되면. 그 다음 4번은 영업상 노하우,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세 글자로 권리금으로 주고받는 거잖아. 권리금. 안 된다. 맞고. 5번 또 나왔네. 주관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었나, 그걸 기준으로 판단해요? 의사? 아니죠. 객관적 판단.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고요. 겉모습이 중요하지. 항상 판단은 객관적 판단. 답은 5번. 됐고. 25번을 풀어볼게요. 24번도 또 비슷한 내용이 나오니까요. 25번. 임목법이에요. 좀 별표를 칠해놓고, 임목법은 독자적으로 좀 잘 보셔야 돼. 임목법은. 25번, 26번 이 두 가지 문제는 꼭 풀어보시면서 정리하자. 요 정도 문제는. 임목은 어떤 상황인데요? 등기를 한 거죠. 질문. 그냥 수목이 집단 이렇게 나오면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얘는 독립성이라는 게 없어. 토지를 팔면 나무들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안 돼. 근데 명의인 방법을 갖춘대요. 이건 되는 거지. 새끼일 주고 편말 세운 거. 작년에 나왔네. 작년에 좀 어렵게 나왔죠. 어떻게 나왔냐면 임목 등기 안 했대. 등기 안 하고 명의인 방법만 갖춘 거예요.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도. 된다고. 이거는. 뭐가 되냐면 소유권이 돼요. 임목 등기를 안 했으면은 저당권은 안 되거든요. 근데 사고 파는 게 되니까 되긴 되는 거야. 안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임목은요, 등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등기부가 따로 있어서 임목 등기부가 소유권도 되고 저당권도 되고,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냐면 저당권이에요. 저당권. 저당권이 차이점이다. 또 하나 차이점이 있는데, 명의인 방법은 나무 한 그루도 돼요.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 그것도 돼. 가능해요. 그것도 되는 거야. 근데 임목은요, 등기를 하는 거잖아요. 수목이 집단. 나무 한 그루는 등기가 안 된다. 근데 중요한 건 저당권. 이게 더 중요해요. 되고. 자, 25번의 1번 지문을 보세요.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 효력은 임목에 미치지 아니한다. 뒤에 가로하고 임목의 독립성 이렇게 적어놔야 돼. 임목의 독립성. 1번 지문이 임목의 독립성을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토지를 팔았대요. 임목 따라가요? 안 따라간다고. 안 따라가. 왜? 독립성. 따로 팔아야지. 그냥 나무들은 따라가지만 임목은 안 따라가요. 독립성. 또 지상권자도 임목을 만들 수 있어요. 지상권자. 지상권을 팔았대요. 임목 따라가요? 안 따라간다. 임목은 독립성. 따로 팔어. 그 말이에요. 따로 팔어. 토지를 팔았다고 임목이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건 아니다. 맞는 거고요. 답은 2번인데 얘는 저당권을 어디에 설정했나를 잘 봐야 돼요. 이거죠. 임목을 왜 만들었을까? 등기에서 임목을 왜 만들었어요? 저당권 설정하려고. 만약에 저당권 설정 안 할 거면 명의인 방법으로 충분하잖아요. 그죠? 임목을 만든 이유는 저당권 때문에. 그래서 임목에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러려고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나무들을 잘라버렸대. 나무들이 들어누웠어 지금. 벌목. 그러면 이 저당권 효력이 잘라버린 이 나무들에 미치는가 안 미치는가, 이게 문제인 거지. 미쳐요 안 미쳐요? 미쳐요. 미쳐. 저당권 효력이 여기다 미쳐. 안 미치면 저당권자 사람이 미쳐. 미쳐야 돼. 왜 저당권자 사람이 미쳐요? 얘는 나무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줬잖아. 나무가 담보물이에요. 잘라버렸다고 안 미친대. 그럼 담보물이 없어진 거예요, 얘한테. 지금 나무가 담보였다가 효력이 안 미친대요. 담보물이 없어졌어. 돈 받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얘가 미치겠지. 그러니까 미쳐야 돼. 더 설명하다는 제가 미칠 것 같아. 제발 미치라고. 어디에 저당권 설정했나를 잘 보시라고. 임목, 나무에 설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잘라버려도 미치고, 그래서 법조문에 그 잘라버린 나무들도 경매로 넘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다만 채권 기한이 안 됐으면 대금을 받아가지 못하고 공탁을 해야 돼. 효력이 미치니까 잘라버린 나무들도 경매로 넘길 수 있다.
그런 것도 있고. 2번이 틀린 거고 3번은 법정지상권이죠. 토지 소유자랑 임목 소유자가 달라지면 토지 소유자가 임목 소유자에게 지상권 설정한 거로 본다. 임목이 아니라 건물도 똑같아요. 내용이. 법정지상권 이렇게 부르는 거고 4번은 임목은 등기한 거니까 부동산 등기법이 준용되는 거고 등기법이. 5번은 옆에다 적어놔야 돼. 소련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5번은 소련말이야. 지상권자에게 속하는 임목이 저당권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에 지상권자는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 맞는 말이지.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상권자가 임목을 만든 거예요. 지상권자가. 그럼 임목은 뭐에 기초해서 생긴 거야? 지상권. 근데 지상권을 포기해버리겠대. 그럼 얘는 존재 이유가 없잖아 지금. 근거가 사라지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는. 네,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지. 뭐 그런 내용인데요. 한 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냥 참고. 26번도 보세요. 26번. 1번은 선등록 후등기. 선등록 후등기 적어놔야 돼. 얘도. 뭐가 키워드냐면 한정한다가 키워드예요. 너무 귀에 거슬리잖아. 맞아 근데 이게. 선등록 후등기 적어놓고. 이거예요. 질문. 우리 토지나 건물은 어떻게 등기해요? 토지 건물은? 건물 지으면 바로 가서 그냥 등기하면 되는 거야? 아니잖아요. 건축물 대장에 등록하고 대장 들고 와서 등기하는 거예요. 공유수면 매립했대요. 그럼 그건 이제 대장에 먼저 등록을 해야지. 그 다음에 가서 등기하는 거잖아. 선등록 후등기라고요. 임목도 똑같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래요. 자. 나무들을 바로 가서 등기를 하고 임목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안 해. 등록을 안 했잖아 지금 이 상태는. 나무들을요. 등록을 먼저 하래. 어디에? 등록원부에. 이 등록원부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등록을 하고 얘를 들고 가서 등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장 들고 가서 등기하듯이 똑같아요. 그럼 그때 이제 임목이 되는 거죠. 순서가 선등록, 후등기. 그러면 등기할 수 있는 건 이 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정한다고요. 여기에 등록이 안 되는 건 등기가 안 되니까. 선등록, 후등기니까. 맞는 말이죠. 그래서 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그 다음 2번은 역시 임목이 독립성이죠. 임목만 양도 팔 수 있고요. 임목에다가만 저당권 설정이 된다고. 임목은 독립성. 임목 등기부 따로 있으니까. 답은 3번. 또 나왔네? 미친다고. 제발 좀 미치자. 4번. 법정지상권. 5번은 임목 밑에다가 내구성 떨어짐 적어놔. 얘도 나온 적 있었는데요. 5번. 임목 밑에다가 내구성 떨어짐. 내구성이 좀 떨어진대 얘는. 자, 임목에다가 저당권 설정했대요. 산불 났대. 봄 가을에 좀 잘 나잖아요. 홀랑 탔어요. 그럼 어쩌라고. 이거 진짜 망한 거잖아 그럼 또. 그러니까 보험 들래. 보험을 들고 저당권 설정하래요. 그러면 산불 나도 보험금 받잖아요. 그 보험금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면 되고. 그렇게. 토지 건물은 그냥 담보로 맡기면 되는 거잖아요. 임목은 내구성이 떨어지니까 보험 들어 이렇게 돼 있어요. 저당권 설정할 때. 이 정도 보시면 되고. 27번은요. 밑에 얘는 예전 기출문제예요. 옆에 적어놓자. 미친 거 아니야? 영원아. 박스에 지금 몇 개 있는 거야 도대체 이거. 미친 거지. 근데 이 문제가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줬어. 미친 문제긴 하지만. 왜? 어떤 사람이 이 문제를 갖고 이의를 제기했어요. 오지선다잖아. 그럼 박스 안에 5개가 초과되면 문제를 잘못 낸 거래. 맞잖아요. 우린 오지선다라고. 오지선다. 그럼 박스 안에 이렇게 많으면 이거는 지금 문제가 2문제지 이게 한 문제가 아니잖아. 문제가 잘못된 거라고. 물론 안 받아줬어요. 그 사람은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본인들이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은 거야. 그 다음부터는 박스 안에 3개나 4개밖에 안 들어가요. 박스 안에. 우리 큰 도움을 준 문제야. 아주 이거. 했고. 최근에 그래서 박스 문제가 10문제 넘게 나와요. 10문제, 여러 문제 나와요. 박스 형태가. 근데 보세요. 최근 문제들은 많아야 4개, 5개도 안 넣어.
불안하니까 본인들이. 예, 그래서 4개, 3개밖에 안 들어가요. 쉬워 그래서. 자, 기억을 볼게요. 기억. 광업재단 O 되죠. 광업재단 O. 옆에 미체우르 강물은 X 국유예요. 석탄, 구리, 국유 X. 디귿 지상권 O. 지상권은 그냥 O예요. 법정 지상권은 성립 이전 나눠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지상권은 O라고 그냥 얘는. 무주의 부동산, 주인 없는 부동산 국유. 주인 없는 거는 국유. X. 선박 안 되죠. X. 그다음 분묘기지권 귀신 안 되고 X. 감유가 됐대요. 공장 되죠. 공장 건물을 말하겠죠. 공장 건물 더 정확하게는 O. 감유가 됐어도 되고 가처분 됐어도 되는 거고 상속된 토지도 되는 거고 상속 끝났잖아. 상속은 안 돼도 상속된 토지잖아요. 상속은 계약이 아니니까 안 되지만 상속된 토지는 토지잖아요. 되는 거. 뭘 물어보나 잘 봐야 되고 특허권 안 돼요. 변리사가 먹고 사는 거예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변리사가 먹고 사는 거 안 되고 질권 안 돼. 지지. 질권, 점유권 이런 건 안 돼요. 질권의 지읒, 점유권의 지읒 해서 우리가 지지 이렇게 하거든. 중개하면 안 되니까 이 지지. 질권은 부동산을 객체로 하지 않아요. 시계, 반지, 목걸이, 팔찌, 여름이니까 발찌까지 그런 거. 전당포에 맡기는 거 그거야. 질권 X. 그 다음 기억은 토지 1분대 임대차니까 되는 거죠. 빌리는 거니까 된다. 그래서 되는 거 5개. 그 다음 36페이지에서 28번 이제 기출문제.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거 모두 고르시면 기억. 뭐가 키워드? 특정 된다고. 특정 보이면 무조건 O. 건물에서 특정 O. 니은은 영업용 건물이 비품 영업상 노하우 안 되죠. X. 권리금 이렇게 부르고. 제가 요거에서 슬쩍 따와서 한번 문제를 바꿔서 내봤더니 사람들이 왕창 낚인 게 있어. 영업용 건물까지만 냈어요. 영업용 건물. 돼요 안 돼요? 되죠. 건물이잖아. 영업용 건물이 비품 영업상 노하우가 안 된다는 거지. 영업용 건물에서 끝나면 그건 되는 거예요. 그냥 건물이니까. 요걸 또 뒤지게 먹었네. 아우. 잘 봐야 돼요. 건물은 되는 거고 지금 비품 영업상 노하우니까 안 되는 거고 디귿 팔레인데 세차장 구조물도 일단은 안 돼요. 일단 X. 그리고 리을은 아파트 분양 예정자니까 또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근데 뭘 찾는 거예요? X를 찾는 거예요. X를. 만약에 1번 지문이 기억만 달랑돼 있으면 또 왕창 틀렸을걸요? 예. 옳은 걸로 또 해갖고. 지금 다행히도 그게 없으니까 다시 보게 되는 거지, 이제. 답은 그래서 5번. 아닌 거 찾는 거니까. 자, 디귿은 판례인데요. 중개대상물 관련 판례는 다 외우고 있어야 되고,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세차장 구조물. 지붕, 기둥, 그리고 차가 들어가서 세차하고 반대로 나가고, 세차하고, 이런 것들. 요게 이제 중개대상물인가 문제가 돼서 대법원에 올라갔는데, 대법관들이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은 민법상 부동산인 건축물이 된대요. 민법상 부동산인 건축물이 돼. 건축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민법상 부동산인 건축물은 어떤 구조에 되냐면 기둥, 지붕, 주벽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 N이야. 질문. 건축법상 건축물도 세 가지가 모두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건축법에서 건축물 정의를 보세요.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하지 않다고. 민법상 부동산인 건축물이니까 and 다 있어야 돼. 네. 그럼 보세요. 얘는 기둥, 지붕 뭐는 없다? 이게 없잖아. 주벽이 없어. 주벽이. 차가 뚫려 있으니까 차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건축물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 있지만 주벽이 없으니까. 또 토지에 붙어 있으니까 모서리를 확대해서 본 거죠. 여기다 돋보기를 들이댔더니 어떻게 됐냐면 볼트로 조여져 있어요. 볼트로. 볼트를 풀면 구조물이 해체가 돼. 가서 보세요 한번. 볼트로 딱 조여져 있어. 정착물은 꽉 붙어 있어야 돼. 판례가 이건 꽉이 아니래요. 볼트 풀면 해체가 되니까. 정착물도 아니다. 그럼 이거 뭐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보기엔 이게 뭐처럼 보여?
영업시설. 세차장 영업을 할 때 필요한 그 영업시설이잖아요. 영업시설, 영업상 노하우, 통칭해서 권리금으로 주고받는 거 그거 안 되는 거잖아. 얘도 그래서 안 된다. 영업시설 그 자체로는 안 된다. 그죠? 건축물이 아닌 이유는 벽이 없으니까. 정착물이 아닌 이유는 볼트를 풀면 구조물이 쉽게 해체가 되니까. 영업시설일 뿐이니까 그 자체로는 안 된다. 그런 거고 작년에도 나왔었죠. 29번이 작년 문제죠. 최근 문제들은 박스 안에 많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기억. 특정 동호수. 또 되는 거죠. 특정. 오, 된다. 니은 보세요. 임목 법률 적용 안 받는데 임목 등기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명의 방법 갖췄잖아. 돼야지. 된다. 소유권이 되니까. 디귿은 세차장 구조물이니까 안 되죠. 그 다음 리을은 뭐가 키워드? 토지. 아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건 개발제한구역은 뭐건 상관없어. 토지잖아요. 토지. 누구 거야? 내 거. 된다. 토지 건물이면 국유사유 판단. 개인 거니까 된다. 그렇게 하는 거고. 어렵지 않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 중개대상물 꼭 맞춰야 된다고 보고. 한 문제씩 나오지만 그래도 그게 5점이잖아. 예. 지금이야 그거 다 맞춰도 살림살이가 크게 나아지지 않지만 나중에는 정말 그런 거 맞추면 아주 그냥 티끌모아 태산돼. 그래서 30점, 30개 이상 맞는 거지. 30개 이상, 80점 이상 나오고 하는 거지. 틀리면 안 돼, 이런 것들을. 네. 그리고 우리는 한 20개에서 반타작, 20개에서 30개, 한 10개 정도 어렵지가 않아. 금방 올라가요. 뭐 공법 이런 거는 좀 힘들어, 사실은. 20개에서 30개 맞추기, 아우, 힘들어. 25개도 힘들어. 정말. 죽으라고 해야 돼. 근데 우리는 한 20개에서 30개로 한 10개 정도 더 맞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한 3시간만 공부해도, 3시간만 공부해도, 아, 그건 좀 뻥인 것 같다. 예. 한 5시간만 공부해도, 그래도, 좀 더 맞을 수 있어. 정말. 한번 해보세요. 모의고사 때 한번. 그 전날에 한번 5시간 정도만 공부해보세요. 좀 올라가. 예. 바로 그냥 성적이 달라져. 예. 될 거야, 그렇게. 그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관련 내용이고요. 공인중개사는 한 문제밖에 안 나와. 얘도 공인중개사도. 시험 관련 내용인데, 시험 관련 내용만 나오면 또 그게 양이 너무 적어서 시험 관련 내용이랑 제재랑 짬뽕에서 나오고, 정책 심의원에 짬뽕에서 나오고 막 이렇게 나와요. 시험 관련 내용인데. 자. 요거만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필요한 거 몇 가지. 먼저 이 시험은 누가 시행이 원칙일까요? 시도지사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법조문에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라 이렇게 돼 있어. 원칙.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가 국장. 그럼 질문, 누가 더 높은 사람? 국장. 원칙은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누가 원칙인지. 얘네들이 일을 맡기네. 업무위탁. 위에 사람이 일을 맡기는 거, 업무위탁. 그래서 시험 문제 내는 게 전문적이니까 밑에 기본적으로 3명이 있는데 첫 번째 협회, 그 다음 공기업, 준정부 기관. 지금은 준정부 기관 중에 하나인 산업인력공단에서 문제를 내고 있잖아. 그 산업인력공단이 준정부 기관이에요. 그 전에는 통합되기 전에 토공이었어요. 토공. 그래서 이렇게 바꾼 거지. 토공 시절에 문제가 많이 개판이었거든. 문제가. 얘네들이 뭐 그런 거 전문적으로 하는 애들이 아니니까. 토공 시절에. 그러니까 뭐 쉽고 어려울 걸 떠나서 복수정답, 이시정이 너무 많았어. 그게. 그래서 이 토공 시절에는요.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졌으면 떨어진 게 아니야. 몰라. 그거 끝까지 봐야 돼. 네. 한 개는 거의 그냥 붙은 거나 마찬가지야. 하도 복수정답이 많이 나오니까. 심지어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어떤 분은 3개 부족했는데 3개가 2차만 했는데 3개가 부족했어. 근데 3개가 복수정답 나오는 바람에 붙었어요. 3개면 웬만하면 떨어지잖아, 그거는. 붙었어. 3개가 복수정답.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은 1차 붙을 때도 추가로 붙었어, 이렇게. 복수정답으로. 그때는 1개 부족해갖고. 2번이나. 야, 정말. 지금 중개하고 계실 때 되게 잘하세요. 운이 좀 있는 사람이잖아. 그쪽으로. 그런 게 되게 많았다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전체로 해서 잘하면 1개든 없든지 뭐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은. 전문가가 해야지. 산업인력공단이 좀 전문가니까.
그렇게 하고 또 학교, 대학교 아랫사람이 보통 있는데 여기서는 없어요. 시험에서. 시험에서는 학교가, 대학교가 문제를 낼 수는 없어요. 여기에 맡길 수는 없다고. 30배, 31의 시험을 대학교에서 안 된다. 그거는. 협회는 가능성은 있죠. 들어가 있긴 하니까. 자, 지금 산업인력공단이 문제를 내요. 그럼 시험 시행기관 산업인력공단 맞아요? 아니라고. 신부름꾼이야. 밑에 있는 얘네들은 신부름꾼이에요. 위에서 시켜서 하는 거고 시험 시행기관 원칙, 시도지사, 예외, 국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얘네들은 신부름꾼이다. 그런 것들. 그리고 시험 못 보는 사람은 2명인데 자격 취소 플러스 3년, 부정행위 플러스 5년, 2명만. 또 부정행위는 시험을 무효로 하고 무효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이에요. 그러니까 숫자 바꿔치기는 흔히 했었고 자격 취소 플러스 5년 X, 자격 취소 플러스 3년, 부정행위 플러스 5년. 근데 이제 부정행위에서는 시점도 잘 보라고요. 시험을 무효로 하고 무효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이야. 시험 시행일부터가 아니라. 시험을 무효로 하고 무효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이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그 2명 빼놓고는 다 볼 수 있네요. 미성년자 볼 수 있죠. 외국인도 볼 수 있고. 피안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상태가 조금 메롱이래. 시험 볼 수 있다. 시험장만 똑바로 찾아간다면 볼 수는 있다. 정상인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볼 수는 있다. 붙으면 인간극장에 나오겠지. 아침마다 하는 거 있잖아. 아침마다 하는 거 인간극장 거기 나오겠죠. 그것들. 자, 1번 보세요. 38페이지 1번.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 찾아보래요. 없는 자. 2명 중에 1명일 거 아니에요. 자격 취소 플러스 3년, 부정행위 플러스 5년. 답은 4번. 부정행위 무효 처분 일수는 5년 경과 안 됐으니까 시험 못 본다고 해도. 자격 취소가 3년이고. 그렇게요. 5번은 3년이 지났으니까 볼 수 있는 거지. 그죠? 지났으니까. 됐고. 2번은 정답만 확인해 보면요. 답은 5번인데 5번이 왜 틀렸냐면 1회 시행이 아니라 1회 이상이야. 골 때리게 돼 있어요. 1회 이상. 그러니까 2번 볼 수도 있다고요. 15-1회 16회 본 적도 있고. 이렇게 1회 이상. 그리고 시험을 안 볼 수도 있어요. 2번 볼 수도 있고 1회 이상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고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시험장 갔더니 30회 시험은 모의고사래. 아유 깜짝 놀라지.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안 볼 수도 있다고. 그럼 또 쳐들어가야죠. 그럼 또. 3번 문제는 안 보셔도 되고요. 3번 문제는 39페이지에서 4번 자격 틀린 거 4번하고 5번 문제까지만 빨리 풀어볼게요. 4번에 1번은 앞에는 맞거든요.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청문까지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자격 취소는 못해. 자격 취소는 맞췄어요. 교부한 시도지사.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자격증 재교부, 자격증 반납 전부 다 자격 그러면 교부한 시도지사. 청문은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격 취소를 못하니까 통보하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격 취소는 누가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 이렇게.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 2번은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인데요. 두 번째 줄에 중개사무소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 동그라미 그게 유사 명칭이래. 판례가. 중개사무소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사용하면 안 돼요. 중개사무소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 유사 명칭이다. 그런 판례고 또 뭐도 안 되냐면 부동산 뉴스 대표도 안 되죠. 부동산 뉴스 대표도 유사 명칭이에요. 사용하면 안 돼요. 부동산 카페 이런 것도 유사 명칭이에요. 자격증 없는 사람은 부동산자가 들어간 거 사용하면 안 돼. 유사 명칭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가끔 모의고사에 이거 나오네. 공인, 중, 개사. 이것도 당연히 유사 명칭이야. 모의고사에는 나와요. 본시험에는 안 나오겠지. 설마 이런 게. 공인, 중, 개사. 예. 모의고사에 가끔 제가 내. 틀리기만 해봐야간 공인, 중, 개사. 유사 명칭이에요. 이것들. 사용하면 1학년 일반. 이런 거 사용하면 안 된다. 자격증 없는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월급 이렇게 되고 3번은 자격증 양도 대여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실질적으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무자격자가 주로 일을 했다 그러면 양도대요예요.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한두 건은 했대. 근데 주로 누가 했냐면 무자격자가. 그럼 양도돼요. 어떤 형식을 취했나? 그러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이 일한 것처럼 형식은 취했대요. 자격증 있는 사람이 이름 쓰고 도장 찍고 그렇게 해. 근데 일은 본인이 안 하고 그래도 양도되어라고. 실질적으로 일을 누가 했나 그걸 판단해요. 그래서 3번 맞는 거고 4번은 소공은 자격정지 받는 거 요거 있고 소공은 자격정지, 계공은 업무정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공이 자격정지 받는다 그러면 틀려요. 그렇게 나온 적이 없지만 소공이 자격정지고 계공은 업무정지. 일을 못하는 건 똑같지만 자격정지는 소공만 받는 거고 그리고 5번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하면 자격 취소. 자격 취소인데 3학년 3반, 1학년 1반 이런 건 안 받아요. 나중에 정리하면 되고 일단은 4번 문제는 1번이 틀린 거다. 1번이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를 못한다. 누가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그렇게만. 5번은 좀 쉬었다 얘기겠네요. 좀 쉬었다가 5번부터 좀 보겠습니다. 좀 쉴게요.